아 너도 서학이냐? 나둔데. 근데 난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키워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한 게 테슬라더라고요. 테슬라가 한국의 분들이 가장 사랑한 미국의 어.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좋은 주식이 영원한 좋은 주식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아 이러면 또 이제 테슬라 사셨던 분들이 뺀다고요. 그만큼 이제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100년 동안 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호텔비는 엄청 올랐어요. 뭐 이런 서비스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게 있어요. 한 세기를 거쳐서 떨어진 가격이 오히려. 대표적으로 전화기 계속 떨어져요. 또 자동차. 처음에 포드가 자동차 T 모델 만들 때 엄청 비쌌다고. 그 구매 능력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자동차를 끌고 다녀서 100년이 지났는데 자동차 가격이 실질 구매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이 될 수 있다? 이건가? 아니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뭐냐면 어떤 기업에 하잖아요. 네. 그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이 그러면 돈을 계속 벌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물건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할 때는 그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야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니까.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전화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전화기의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자동차라고 할게요. 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서. 어떻게 누구나 다 갖고 있게 됐어요? 그만큼 공정이 자동화돼서 보편화됐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져서. 싸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비싸게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자,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자동차를 비싸게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자동차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망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싸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죠. 이 회사는 가격이 싸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 즉 길게 봐서 가격이 떨어지는 분야는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2등 기업. 그러면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이 위에 있는데 혁신이 일어나서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봐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명선수 음악 뭘로 들었어요? 워크맨. 워크맨 다 어디입니까? 일본 게 많았죠. 아이와 이런 거 소니. 그 회사를 지금 있습니까? 그러게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네요. 왜 워크맨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때보다 음악 듣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지. 네. 지금 저희 막 하루에 100곡씩 듣잖아요. 네. 100곡 옛날에 들으려면 돈을 얼마나 썼어요? 일단 그 워크맨부터 사야 되고 그 워크맨 안에 들어가는 테이프 요즘은 또 좀 생소한 단어지만 투자 비용을 꽤 들였어야 됐죠, 초기에. 그렇죠. 누군가 혁신하는 제품이 나와서 그 음악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래서 음악 듣는 가격만 보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분야는 뭔가 그렇게 혁신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사실 맞는 방법이에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없는 분야. 호텔 서비스가 뭐예요? 혁신이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그냥 1등 기업 투자하면 계속 호텔비가 올라가면서 그냥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 호텔에 계속 투자해야 되겠네요. 아니, 제가 그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종목은 얘기 안 하면 제가 하죠 뭐. 이거 고개만 말씀드릴게요. 끄덕끄덕 이게 해주시거나 왜냐면 도리도리 해주시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네.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뭘 사라 이런 건 쉽게 말해서 법의 위반이에요. 기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취재 윤리 강령 같은 거. 전문 분야의 전문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들, 맞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테슬라로 넘어가면 테슬라가 다시 1등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과연 앞으로 얼마만한 그런 혁신을 더 보여줄 건가. 이런 게 여러분들의 투자하실 때 가장 관심사가 돼야 돼요. 요즘 이제 테슬라가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 AI라고 그래서 네.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뭐 로봇 같은 거 만들고 인공지능 하는 분야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야의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미 1등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150억 베팅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올 때 이 베팅하신 분들은 그런 AI와 관련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뭐가 있다? 리스크는 있다. 만만치 않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야 투자해 놓으시라. 그러면 그냥 큰 고민 없이 잘 사실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더 공부하고 나는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1등 기업보다 그런 2등 기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게 별거 쉬워요. 물건 가격 싸게 하는 거예요. 산업에서는. 물건 가격 제일 싼 곳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땡땡땡인데. 뭐예요, 그게? 명선수가 요즘에 생각해서 물건 가격이 이거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런 거 있어요? 핸드폰. 체감상 굉장히 비싸고 고가죠. 그쵸. 생활의 필수품인데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죠. 그렇게 느끼면 누군가 혁신 기업이 나타나서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을 낮춘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삼성을 많이 카피해서 전 세계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샤오미는 혁신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근데 이제 너무 베끼면 안 되고 이제 독창적으로 뭔가 자기의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2등이라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야가 사실은 또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1등 기업만 보지 말고 2등 네. 기업 또는 이제 후발주자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라.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거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요즘 뭐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국화는 가을에 피죠. 네. 겨울에도 심지어 피는 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투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조금은 위로받고 싶을 때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투자 해방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하고요. 이메일 같은 거 통해서도 이제 고민 같은 거 보내주시거나 투자 사례 같은 거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안테나 세우고 있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라는 말을 또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반말. 하고 나니까 반말인데. 네. 광수야, 그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 너무 뭐랄까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랑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좀 저희 맛보기죠 뭐. 아, 뭐 입 좀 풀 시간 이렇게 했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꽉 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투자. 대한민국에선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집 가지신 분들은 많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나 기사를 보실 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원이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2012년 5월에 시세 조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잘 고민하셔야 이렇게 최대, 역사상 최대 뭐 이런 게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당연히 최대이겠지.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최대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투자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단어가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죠. 최대라고 하면 왠지 좀. 근데 그 최대를 잘 살펴보면 10년 만에 최대인 거예요. 작년에 샀는데 영끌하고 뭐 부모님 돈에 대출 다 해서 샀는데 내가 샀더니 떨어지네. 그러니까 사실 10년 만에 최대라는 수식어는 수식에 불과할 뿐이지만 심리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심리적 타격은 제가 이해하는데 심리적 타격으로 행동까지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심리적 타격이 모든 사람이 받아서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다음 기사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미래 예측인가요? 아니 기사를 예측하는 거죠. 네. 일본처럼 된다.
아, 그거는 뻔하죠. 너무 뻔하지. 20년 장기부랑 그렇지. 일본 경제 코앞에와 다 또 하나 뭐냐면 뭐 인구 감소, 누가 집 사나, 집보다 차. 차라리 해외여행 가자. 나올 만한 이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사와 뉴스는 사실 좀 뻔한데 이 경우가 나의 경우라면 그 뻔한 상황에서도 이제 저는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게 되는 거고. 맞아요. 사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이게 또 영원하지도 않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동산 말씀드릴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